자,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예고된 조정, 10월 주식시장 대응은? 자, 예고된 조정, 3중고지요. 금리, 유가, 달러, 9월이 위험하다. 이런 말씀 제가 지금 오프닝 때도 여쭤봤던 건데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증시가 더 무섭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살짝 질문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나도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가 됐습니다. 어디 있다고 보나요, 원인? 네, 일단은 저희가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시장의 상승세가 이제 하반기 이제 좀 재미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 계속 좀 드려왔었고요. 이 8월 달에 증시가 무너졌다가 재차 또 반등에 좀 나섰습니다만은 이 9월 위기설이 있습니다. 9월 달은 이 위기설이 그냥 설로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요. 자, 그게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9월 달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가도 부담스럽고 금리도 부담스럽고 달러도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잠깐 화면을 통해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금리 추이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주 보여드렸던 화면이고요. 오늘 보니까 좀 더 색다르네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느낌. 그렇죠. 제가 아마 이 고점을 9월 달에 뚫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게 올라가면은 보통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글로벌 증시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특히 9월 달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신고가를 한번 낼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역시 국제 유가입니다. 이 국제 유가가 9월 달에 90달러 넘어설 것 같다. 그리고 90달러 넘어선 상태에서 잠깐 이렇게 좀 쉬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제 생각에는 머지않아 100달러도 볼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자, 이러면 이거 자체가 또 물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연내 미국의 또 추가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붙을 수가 있고 이러면 시장이 또 출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도 어쨌든 간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오르고 국제 유가 오르면 달러가 원화 대비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8월 달 고점을 다시 넘어설 가능은 높고요. 이게 넘어서게 되면 이제 1,350원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마침 그때 그럼 1,350원까지도 간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제 생각에는 가볍게 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증시는 우리 한국 증시는 환율과 역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못 들어올 거고 또 선물 매도 나오다 보면 또 싼 선물 사고 비싼 선물 파는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도도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좀 안 좋은 얘기는 안 맞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근데 충분히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매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래도 이 방송 함께 하신 분이라면 이 정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시장 대응을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고금리, 고유가, 고달러 이게 끝이 아니라 정점이 아니라 좀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10월 증시에 대한 반등을 하는 기대감. 왜 접어야 되나? 갑자기 힘이 쭉 빠지네요. 3중고로 인해서. 근데 지금 꼭지가 아니라 좀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 있다. 우리에게는 악재잖아요. 10월 증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네, 자, 일단은 한 번 더 흔들어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저는 이 부분을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 기회로 봐야 된다? 네, 어쨌든 간에 또 이러한 안 좋은 사항들을 시장이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번 더 오르든 또는 유가가 더 올라가든 이것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한 번 더 오르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잠깐 출렁임이 한 번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 거기서 바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제 단기간 또 쉬지 않고 올라오면 유가가 됐든 금리가 됐든 조금 진정세를 또 보이기 마련이고요. 이런 자리에서 보통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그것 때문에 9월 달은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10월 달은 또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준비된 화면 보면서 우리 지수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준비된 화면이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인데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많이 빠졌다가 네. 제가 이제 7월 말부터 시장 안 좋을 것 같다. 음. 한국 증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나스닥도 안 좋고 네네. 뭐 나스닥 안 좋은데 우리는 뭐 좋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정에 좀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8월 달에 급락했던 게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시간에 초치는 얘기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시 밀릴 수가 있고요. 아마 8월 달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9월 위기설을 제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지금 나스닥은 8월 저점을 살짝 지금 깼다가 지금 거기서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온 상태고 코스피는 아예 깨버렸고요. 네. 코스닥은 좀 심하게 좀 깨져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의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뭐 얼추 모양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나 낙폭은 우리가 훨씬 더 큰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어찌 본다면 뭐 나스닥 올라갈 때는 우리는 좀 덜 오르더니만 네네. 좀 빠질 때는 우리는 더 빠지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나마 좀 이제 희망적인 부분이라면 먼저 나스닥을 지금 보시면은요. 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현재 준비된 그림은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나스닥 추이거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가파르게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올해 7월 이후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내년에는 좀 내리지 않을까. 그것도 한 100bp, 25bp씩 한 4번은 내리지 않을까. 이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해서 나스닥이 올랐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다만 최근에 7월 FOMC 이후로 지금 시장 분위기 보니까 연내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내년에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고 그다음 금리 인하 폭도 4번이 아니라 잘하면 꼴랑 2번밖에 안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요. 이러면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하기 때문에 돈 들어와서 올랐는데 돈 들어오는 여건이 멈추면 이제 나스닥도 못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요. 최근에 7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연말까지가 아니라 아마 내년 1분기까지는 나스닥도 지루한 박스권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박스권 나오는 과정 속에서 13,000포인트를 한 번씩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8월 달에는 13,000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네. 지금 분위기는 13,000을 한번 깰 것 같은 지금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뭐 깰 것 같으면 빨리 깰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잠깐 네. 쉬니까 뭐 그 기간에 좀 깼다 올라오는 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거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다행스러운 부분은 나스닥도 지금 13,000원을 깨고 예를 들어서 12,000포인트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2,000은 사실 연초 대비 별로 오른 것도 없는 위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2,000포인트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나스닥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까지 빠지는 분위기는 아니고 대충 13,000 부근에서 바닥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요까지 빠지는 동안에 우리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나스닥도 좀 빠질 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추세적인 어떤 하락보다는 뭐 중간중간에 뭐 좀 깨지더라도 반등도 나오고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 증시도 10월 달에는 좀 안정을 좀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네. 코스피 그림도 같이 한번 이어서 보면 자, 코스피 지금 2,450선에 줄을 꺼놨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 사실 연초에로 우리 한국 증시도 2,450 뚫었다가 조금 슈팅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이게 2,450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도 오른 게 없거든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래서 한국 증시도 지금 2,450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완화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네. 빠지기보다는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아직 조금 더 남긴 남았는데 그래요. 코스닥도 지금 800선 정도 부근에 오면 밸류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찌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 나오는 자리, 뭐 네. 그런 자리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자리가 왜 반등이 나오냐 하면 그런 위치에서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을 뚫겨 보면 뭐 삼성전자도 좀 별 부담 없고 뭐 이런 자리, 뭐 LG엔솔도 별 부담 없고 네네. 이런 자리로 들어온다는 관점이니까 얼추 지금 위치를 보면 힘든 시장이 지금 이어졌었고요. 앞으로도 뭐 조금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지수 위치라면 여기서 뭐 추가 하락 나온다고 그래서 계속 추세적으로 빠질 자리는 아니니까 10월 달 일단은 좀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10월 달에 또 바닥 잡고 또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계속 가주면 좋은데 10월 말에 FOMC가 있잖아요. 네. 하니까 그때 또 금리 올릴지 모른다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약간 또 경계도 되고 또 연말 넘어가는 과정에
또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하다 보니까 자 이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10월달 반등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 V자로 다시 급반등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좀 안정을 찾았다가 또 11월, 12월달 조정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요. 말씀 중에 아까 그래서 10월 달에 기회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10월 증시 반등 시 염두에 하고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